안녕하세요. 시알국어 양혜진입니다. 오늘은 수능 비문학 독서 실전풀이 비법을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전에서 독서를 풀 때 일단 뭐 화법, 작문, 문법 풀고 문학부터 풀고 독서를 풀 때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하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맞출 수 있는 정확한 원리와 방법을 어, 익힌 다음에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추가로 이어질 때 비문학에서의 정답률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문학 독서를 공부할 때 원칙과 원리에 따른 학습 방법 혹은 풀이 방법에 대해서 확실히 전략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전략이 있는지, 이 전략이 없다면 이것도 효율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효율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고, 이 전략이 일관되게,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관성에 따른 정답률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려면 당연히 좋은 방법, 효율적 방법을 한번 전략적으로 정리한 상태에서 이걸 통한 반복 훈련이 필요한 거죠. 쌤이 지금 여기 제목을 수능 비문학 독서 실전풀이 비법이라고 일단 적어 놓았지만 이것은 실전의 비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숙제와 훈련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걸 체계화하고 적용해서 훈련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훈련이 될 때 이 방법은 폭발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쌤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와 같은 결과를 실제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쌤이 오늘 가지고 온 독서 실전 지문은 2016년 3월 고2 19, 22번 지문입니다. 저는 좀 비교적 조금 평이한 지문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우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좀 기본적인 문제 유형과 난이도를 갖고 있는 지문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번 문제까지 푼 상태에서 이 지문 19번 독서 지문에 도착했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단락을 딱 봤을 때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인문, 철학 지문이 주인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문을 먼저 읽지 않고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뭐부터 봅니까? 문제 유형부터 항상 1번. 자, 문제 유형부터 먼저 살핍니다. 왜요? 문제 유형을 살피는 목적은 유형을 살피면 통해서 문제 푸는 순서, 자, 푸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푸는 순서를 정하는 이유는 제시문을 읽고 선지 연결시켜서 문제 연결시킬 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 과정과 횟수를 줄이고 또 시간을 세이브하고 또 정확하게 풀고 또 뇌의 정보량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맞춰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문제 유형부터 살펴라. 그리고 푸는 순서를 적합한 푸는 순서를 정해라 하는 것이 선생님의 일단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의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19번부터 보겠습니다. 19번 보니까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이건 딱 보기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풉니까? 자, 선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제시문 한 단락을 읽고 한 단락의 내용에서 끝인 다음에 그 다음 선지에 와서 자, 첫 단락에서 읽었던 내용을 밑줄을 금방 그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 상태에서 선지에서 관련 문장을 확인해서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실시간 19번 같은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는 지문을 한 단락씩 끊어읽기 하면서 한 단락씩 끊어읽기 하면서 선지 하나씩을 연관된 선지를 지워 나가는 방법으로 선지를 지우게 하는 방법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19번은 실시간을 풀 수 있나요? 자, 20번 볼까요? 그럼 20번은요.
윗글의 노자와 보기의 공자에 대한 이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보기의 제시문의 주인공은 노자지 않습니까? 근데 보기는 공자가 주인공이네요. 노자, 공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보통 공차 문제라고 부릅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고요. 이거는 제시문을 읽은 상태에서 보기글까지 추가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독서의 보기 문제는 정보가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일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것이 가장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동안에 뇌에 과부하가 걸리고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풉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 그럼 기억을 딱 보니까 제시문의 마지막 단락에 기억이 딱 이렇게 연결시켜 둡니다. 왜냐하면 제시문을 읽어 나가다가 막 지문에 집중하다 보면 기억을 막 지나쳐서 막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고 다 읽고 나서 문제를 순서대로 풀다가 21번에 왔을 때 기억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 또 까먹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제시문을 또 읽어야 됩니다. 따라서 제시문의 마지막 단락을 읽을 때 기억을 읽고 나서 바로 21번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표시해 두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시켜 별표 표시해 두는 것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뇌의 정보 양을 관리하면서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2번 어휘 문제네요. 사전적 의미는 한자적 의미를 묻고 있는데,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역시 실시간을 풀면 되겠죠. 제시문 A, B, C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자, 22번의 선지, 그죠? 를 먼저 우리가 지워볼 수 있겠네요. 이런 문제는 보통 어휘 문제는 제일 먼저 푸는 게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풀거나 아니면 제시문 읽어 나가면서 A 하나 읽었을 때 1번을 지우고 B 읽고 2번을 지우고 이런 식으로 1대1로 지문의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그때그때 판단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니까요. 문제 푸는 순서를 대략 순서가 나왔네요.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실전을 볼 때 이런 걸 좀 굳이 안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연습할 때는 쓰는 게 필요하겠죠.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실시간으로 첫 번째 문제 19번을 먼저 내용 일치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풀면서 22번을 동시에 풀어가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21번을 풀고 마지막으로 23번을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제시문을 읽어 나가면 되겠네요. 자, 제시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제시문 읽을 때는 단락별로 끊어 읽기 합니다. 자, 제시문 읽는 방법. 독서 제시문 읽기 할 때는 단락별로 끊어 읽는다. 쭉 끝까지 읽지 않고 단락별로 끊어 읽는다. 자, 명심하세요.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뇌의 정보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끊어 읽기 합니다. 어떻게 끊어 읽을 때는 반드시 밑줄을 긋도록 합니다. 자, 첫 단락을 읽어볼게요. 노자의 도덕경을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 자, 관통 A 나왔네. 관통은 뭐 꿰뚫고 있는, 통하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통하고 있는 이런 뜻이죠. 꿰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선지 22번 1번은 가야 되겠네요. 일창은 책에 따라 연관되어 있다. 뭔가 좀 뜻을 연결시켰을 때 뭔가 의미가 안 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신이 없으면 물음표 넣고, 자, 뭔가 좀 느낌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죠. 하나 해결했네요. 자, 올라갑시다. 자, 관통하고 있는 사고방식은 차원 높은 덕은 덕스럽지 않으므로 덕이 있고, 차원 높은 덕은 덕스럽지 않아서 덕이 있고, 차원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므로 덕이 없다?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유명한 성현이라든가 유명한 철학자 혹은 과학자의 어떤 그 경구나 말이 인용될 때에는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읽었을 때, 인용된 말을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거기서 시간을 죽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을 풀어주는 문장이 반드시 뒤에 덧붙이게 되어 있으므로 기다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니까요. 이 말의 의미를 정리해주고 있네요.
자, 노자가 말하길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덕스럽지 않음과 덕이 있음, 덕이 없음과 있음, 덕을 일치, 즉 덕과 덕이 없음을 함께 하소서. 상반된 것의 공존을 보여준다. 아, 이 말의 의미는요, 상반된 것의 공존, 노자의 핵심 생각이, 도덕경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상반된 것의 공존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고방식은 명에 대한 노자의 견해와 맞닿아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달러가 이만큼 읽었네요. 아, 뭐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한 달 읽었으니 끄날있게 한 상태에서, 자, 실시간을 풀 수 있는 문제가 아까 19번에 있었습니다. 그럼 19번에 자, 선지 한번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 볼게요. 도덕경에는 상반된 것의 공존의 생각. 1번 맞네요. 여기 딱 나왔네. 상반된 것의 공존. 자, 이렇게 하나를 지워서, 자, 문제의 부담과 뇌의 어떤 멘탈의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푼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해결했고요. 자, 선지, 자, 단락 2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1문단 끝에서 노자의 도덕경에 상반된 곳의 공존이라는 생각이 명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명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할 것 같네요. 자, 2문단 볼게요. 단락이 바뀝니다. 그럼 단락이 바뀔 때 독서에서, 자, 단락이 바뀌면 그 단락의 화제, 즉 주인공도 소주인공도 바뀝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반드시 동그라미 치는 게 필요하겠는데요. 노자가 주인공은 명이 주인공이네요. 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와 반대된 것, 즉 수학으로 치면 not A가 되겠네요. 우리가 수학에서 A와 not A, P와 not P 이런 것들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이 있으면 이러한 공존, 자 A와 not A의 공존이 세계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명의 반대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에 부여된 것인데, 이건 그 대상의 존재나 사태의 한 측면, 명이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자, 있음과 없음이 서로 생겨나고 길고 짧음이 서로 형체를 갖추고 높고 낮음이 서로 기울어지고 앞과 뒤가 서로 따른다라는 노자의 말. 자, 이것도 역시 인용된 말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이 말은 A와 not A가 같이 존재하는 세계의 모습. 자, A와 not A의 공존이죠. 공존. 이것을 비유한 것이다. 드디어 노자의 명에 대한 관점이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문단까지 나왔는데요. 두 번째 문단에서 명이 주인공이었습니까? 혹시 이와 연관해서 19번의 선지에 지울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19번이니까 아까 1번 하나 지웠지 않습니까? 1번은 답은 아니네요. 쭉 가다 보니까, 명에 대한 건 선지 5번에 나와 있는데, 이 문단과 선지와 연결되는 내용을 알 수 있네요. 이렇게 눈을 훅 훑어가면서, 내용일치 비일치 문제에서 금방 막 읽은 이 문단과 연관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명은 대상에 부여되는데 상반된 속성을 사라지게 한다? 뭔가 아니네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대상에 부여된 거, 여기 나왔네. 대상에 부여된 것인데 사태의 한 측면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명은 나 내와 같이 공존하고 있고 한 측면만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상반된 속성을 사라지게 한다. 뭔가 아니네. 얘는 확실히 뭔가 이상하네. 얘가 답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읽었을 때 머리에 한 단락의 정보량이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지를 볼 때 조금 투명하고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끄늘있게 장점인 거죠. 자, 그래서 5번, 19번은 벌써 한 3분의 2쯤 푼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3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노자에 따르면 A와 not A가 공존한다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A와 not A의 공존 실상을 알지 못한. 노자가 말하기를 공존하고 있는데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인공이네요. 그렇죠? 그걸 부인하거나 관심 없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A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A는 A다. 이거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이거를 한쪽 면만을 주장하는 거죠. 이걸 동일성의 사유라고 합니다. 이런 동일성 사유에 매몰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반된 것이 공존하는 것이 세계의 본질인데 한쪽만 바라본다면 반쪽만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메모리 B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 23번에
B를 벌써 매몰되었다. 자, 타무친다. 맞는 선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22번 선지 2번 하나. 오케이, 사인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문단을, 자, 3문단의 중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의예지, 충효 등을 지향함으로써 사회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본까지가 이제 수식어구네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즉 노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육아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자, 육아는 우리가 유교를 가리키는 거죠. 공자, 맹자 같은 육아의 입장은 인의, 예충, 효 등을 강조하는, 이것은 일종의 명이라고 하죠. 명. 자, 그건 한쪽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육아는 명을 강화하는 거고, 자, 그런 측면에서 반대적인, 자, 그 상반된 측면을 동반하게 됩니다. 자, 결국 사회 혼란이 가중이란 말은 더해진다는 뜻이네요. 자, 밑에 가서 자, C를 보겠습니다. C를 보면 C 더 무거워진다. 맞는 그 의미가 되겠네요. 다시 올라가서 혼란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즉, 혼란이 가중된다는 뜻이네요. 자, 육아 입장은 한쪽 명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 반대쪽의 측면을 한쪽만 밀고 나가게 되는 반대급부로 반대 측면이 동반되면서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을 2문단, 3문단까지 읽었으니까 노자에 대해서 공존하는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 이 사람이 바로 육아를 가리킨 거고, 육아가 명을 강화하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 보셔볼게요. 자, 이게 주인공인데 노자에 의하면 실상 알지 못한 사람은 바로 육아라고 볼 수 있고, 육아는 한쪽 면을 강조하면서 반대를 동반하게 되고 결국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자,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 이런 식의 흐름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흐름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독서를 장기적으로 더 어려운 지문이 나왔을 때에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 한 문단을 끊어 읽었으므로 선지를 지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올라가 봅시다. 여기 봅시다. 여기 나오네. 노자에 따르면 A는 A이다와 같은 사회에 매몰된 사람은 세계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 아까 나왔죠? 똑같이 나오네요. 4번은 확인됐습니다. 자, 우리가 5번이 답이 된 걸 알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끊어읽기 훈련을 하기 위해서 4번을 3분단 읽은 김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3분단 가볼게요. 자, 노자는 법령이자, 노자가 나오는데 그 노자가 법에 대한 얘기로 화제가 조금 살짝 옮겨왔습니다. 법령이 더 엄하게 되면 도적이 더 많아진다. 자, 여러분, 사실은 도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면 도적이 없어져야 정상이죠. 그러나, 아무리 법이 엄격해져도, 자, 범죄자가 오히려 없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교활한 꾀와 탐욕을 통해서 법을 피해갑니다. 따라서 점차 도적이 늘 수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사회는 더 혼란스럽게 됩니다. 자, 여러분, 법의 시행이 오히려, 자, 어때요? 법의 시행이 더욱 도적을 더 많이 늘린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노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노자의 입장, 마지막에 이러한이라는 이렇게 수식어구가 나오면요.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 정리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세모를 칠게요, 선생님이. 자, 이러한. 자, 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지향할 만한 이상적 기준으로 명을 정해놓고, 자, 이상적 기준으로 명을 정해놓고 그것의 실현을 통해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려는 주장, 이런 주장은 누가였죠? 앞달락에 나왔던 육아 입장이죠. 그런 육아 입장, 혹은 법을 강화하는 역시 이것도 육아 입장입니다. 설득력이 없더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법의 강화가 오히려 도적을 늘게 한다는 역설적 결과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단락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내용을 또 정리해 볼 수 있자. OX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
19번 문제 법의 엄격한 시행이 오히려 더 범법자를 양산, 대량 생산한다. 자, 맞는 얘기는 4문단에 나온 얘기입니다. 약간 2문단이 나왔었고, 3문단이 나왔었고, 1문단이 나왔었고, 조금 달라게 순서하고 거꾸로 되어 있는 1, 4,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자, 명에 대한 노자의 견해는 자, 마지막 문단에서 자, 역시 이렇게 노자가 주인공인데 명에 대한 관점으로 한 번 더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갈등과 투쟁이 극심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면서 그렇죠.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했던 그 사회에 대한 비판이죠. 동시에 그 사회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사회 혼란 해소의 방향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혼란 해소하기. 비판은 아까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명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노자는 당대 사회가 명으로 제시된 이념의 지향성. 자, 그 당시 사회가 명 같은 지향과 배타성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로 가득 차 있다. 명분을 내세워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 문명사회, 그런 문명사회를 탐욕과 이기심 및 이를 정당화시켜 주는 이념의 산물로. 자, 그러니까 문명사회는 탐욕을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산물이다. 결과물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자, 이거를 거꾸로 가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적은 사람들이 모여 적은 숫자의 사람들,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규모 원시 공동체 사회. 자, 이런 새로운 핵심적인 주장이 나왔네요. 자,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욕심 없이 한마디로 소규모 원시 공동체 사회라는 새로운 대안을 혼란 해소의 방법으로 소규모의 원시 공동체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억 문장에서 21번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별표에 연결시켜 놨죠. 지금 이 부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21번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소위 기억의 문맥을 묻고 있는 문제, 그것도 긍정 질문의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근처의 문맥을 뒤져서 자, 원시 공동체 사회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문맥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맥의 키워드를 집어내서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선지를 고르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문맥 문제는 근처의 문맥을 뒤져서 그 밑줄근 문장이 의미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끄집어내라. 그 키워드를 담고 있는 선지를 연결시키면 그게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까요? 노자는 명으로 규정해 놓은 특정 체계나 기준 안으로 인간을 명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규정이 없는, 즉 명 같은 것이 없는 열린 세계에서 인간을 살게 하면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니. 자, 여러분 이게 원시 공동체사의 의미네요. 자, 인위적인 질서가 없는 열린 세계에서 평화 안정을 추구한다. 원시 공동체사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지 골라볼게요. 자, 21번 가봅시다. 1번에 명을 통해서 현실을 온전하게 규정한다. 이런 명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뭐라고 할까, 고통 속에 빠뜨린다고 그랬죠. 이건 전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2번 명을 강화하는 것, 사회 갈등을 더 완화시키기는커녕 더 심화시키죠. 내용과 상관없네요. 자, 상반된 곳의 공존, 물론 이건 노자의 관점이긴 하지만 자, 그것이 제한된다? 원시 공동체 사이에는 상반된 곳의 공존을 더욱더 되게 풍부하게 하죠. 자, 틀렸네요. 자, 4번 이념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운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다양해. 자,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 추구 같은 것들은 자, 원시 소규모 공동체 사회에서는 추구하지 않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체계나 기준이 얽매이지 않는다. 나왔죠. 아까 얽매이지 않는다. 규정이 없다. 자, 평화로워 안정된 삶. 똑같이 이 키워드가 나오네. 그럼 이 키워드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평화 안정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앞에 여기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럼 이 문맥을 확인해 보면 5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문제는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의 보장, 여기 보장. 자,
어휘 문제 보장 볼게요. 보장이란 게 안정된 삶을 뭐 어때? 보증하거나 보호하게 준다. 맞는 선지네요. 그죠? 아까 D에서도 아까 나왔죠. D. 자,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없애버린다. 아까 D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간에 빠뜨린 것 같네요. D는 해소한다. 혼란을 해소한다. 혼란을 없애주는 거지 않습니까? 없앤다. 맞네요. 그럼 정답은 아까 처음에 1번에서 약간 물음표가 떴을 때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1번 답이 확인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마지막 5문단까지 글을 이렇게 밑줄거서 읽었는데요. 숫자는 좀 더 빨리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 이렇게 끝까지 끊어 읽고서 문제를 풀게 되니까 19문제 풀렸죠. 그 다음에 자, 지금 22번도 풀렸습니다. 그죠? 21번도 풀렸죠. 자, 이렇게 마지막 20번. 마지막 20번의 보기 문제, 보기 있는 복잡한 문제, 마지막 문제만 남겨두고 지문이 끝나는 순간 기본적인 문제가 다 풀려 있게 됩니다. 이게 독서를 푸는 방법이에요. 지문을 단어를 끊어 읽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중간에 다 끊게 되면요. 끊어 읽기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단락별로 끊어 읽었을 때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를 다 풀 수 있고요. 어휘 문제를 중간에 다 풀 수 있고요. 문맥 문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일치, 어휘, 문맥 문제 같은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끊어 읽기 끝났을 경우에 다 끝까지 읽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그러니까 보기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꼼꼼하게 읽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임으로써 시간을 번다는 얘기입니다. 읽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지만 실제로 푸는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대충 빨리 읽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죽이지 말고 끊어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중간중간 풀어 제낀다. 선지의 답이 1, 2, 3번 중에 앞에 나오면 뒤에 4, 5번 혹은 1번이 답이면 2, 3, 4는 볼 거 없이 그냥 화끈하게 밀고 나간다. 그러면서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정확하게 맞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의 보기 문제는요. 일단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노자와 공자의 공통점 같이 하는 공차 문제입니다. 이거는 보기를 일단 읽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제시문의 노자의 개념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공자를 읽고 공자의 보기에서 공자의 핵심적인 자 보기의 핵심을 잘 찝어내서 그것을 제시문의 노자와 비교하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의 정명론은 자 너무 올라갔네요. 자, 정명론 유명한 얘기 명분을 추구하고 그거를 규정하는 관점이 정명론입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죠. 자, 이 말 요약됩니다. 자, 이건 명을 추구하는 거네요. 자, 이거는 이와 같이 A는 A답게, 이게 바로 정명론을 다른 식으로 풀이한 거가 되겠네요. 이런 논리는 현실 속의 개체는 개별자, 개인들이 이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선생은 선생님답게. 자, 이게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자, 이거는 불변의 이상적 기준을 명을 제시하는 거기에 부합해 뜯어 맞추는 거죠. 자, 공자는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마땅히 예를 따라야 한다. 역설. 자, 명 이퀄 예네요. 명과 예는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설 강조했습니다. 공자는 사회 구성원들이 예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혼란. 자, 맡은 역할, 즉 명을 제대로 수행하면 혼란을 발달할 수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왔네요. 공통점은 혼란을 잡는 거네요. 이건 노자와 공자의 공통점이네요. 반면에 명과 예를 추구하는 거 이거는 공자만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노자와 차이점이 되네요. 자, 이런 공차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선지 1번. 자, 노자는 공자와 달리 여러분들 자, 이런 보기 제시형 문제에서 비교하는 문제는 개념 비교하는 문제는요. 선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자, 노자인데 공자와 달리 2번도 공자와 달리 3번은 노자와 달리 자, 4번도 노자와 달리 그러니까 1, 2번은 노자가 주인공이고요. 3, 4번은 공자가 주인공이 되고요. 선지옥은 둘 다의 공동점을 묻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해보면 답이 금방 쉽게 나옵니다. 우선 가로 묶은 다음에 선지 볼 때
공자 달리는 나중에 판단하고요. 먼저 앞에 있는 노자를 먼저 봅니다. 노자는 명의 이상적 기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맞는 거네요. 노자는 명을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반면에 공자는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공자와 달리 반대 관점이라는 얘기죠. 자, 1번은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네요. 자, 노자는 두 번째 했습니다. 예와 같은 이념의 실현. 그럼 노자가 예를 추구했습니까? 노자는 예가, 즉, 예가 그 이퀄 명인데, 보세요. 예 이퀄 명인데, 그죠? 명인데, 노자는, 명, 즉, 예를 추구하지 않았다고 추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극복해야 한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자에서 언급한 적이 없고, 그리고 복에서 예를 추구하는 건 공자였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2번이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신이 있으면 2번을 밀어붙이고 자신이 없다면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3번, 공자는 예에 의해서 혼란을 개선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3번은 오케이네요. 4번, 공자는 사회 구성원의 명예에 부합하도록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네요. 5번, 노자, 공자 모두 혼란을 바로잡았다. 자, 공통점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풉니다. 네, 이렇게 풀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었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이 원리를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칠판을 띄워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실전풀이 비법, 빅약 독서의 방법을 전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그걸 설명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익혀서 일관성 있게 훈련을 통해서 숙제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요. 그걸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자기 걸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정답률이 높아지고 속도가 높아지는 건 시간 문제이고요.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걸 반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선생님 100% 보장합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끊어읽기. 지문 독해도 키워라. 반드시 밑줄을 걸어라는 거. 그 다음 실전에서 문제 유형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과 이해가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자, 밑줄과 제시문 독해에 대한 기본적인 가닥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끊어읽기 해라. 그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이 이것들을 명심하고 이 방법들과 숙제를 꾸준하게 한다면 문제집을 푼다. 특히 기출문제를 푸세요. 고1은 고1 기출문제를 풀고 다 풀면 고2 거 넘어가고 다 풀면 고3 거 넘어가고 열심히 푼다면 고1 때 고2 거를까지 끝낼 수 있고요. 고2 때 고3 거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기출문제를 자, 문학도 한 권, 독서도 한 권 구해서요. 많습니다. 뭐죠? 그 매산비, 매산문 같은 것도 있고 마다톤 같은 것도 있고 자이스토리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유명한 해설 잘 되는 것들을 구해서 정말 열심히 풀고 오답풀이까지 열심히 하고 방법들을 익히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수능 국어의 성공을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영원하게 기원하면서 여러분의 화이팅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수능 국어 1등급을 향해서 갑시다. 안녕.